자, 마지막 시간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여태 동안 얘기한 이런 분석 기기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뭐 알다시피 요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표고. 일단 옛날 논문 중에 하나를 내가 지금 그림을 잠깐만 그리자고. CO에 혹시 요거는 뭔지 아나? 요거의 구조는 요게 에틸렌이고 에틸렌이고 얘는 텔레프탈릭 애시드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하고 누가 중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걸 여기다 쓰는 걸로 안 돼. 여기다 쓸게. 지금 써야 될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얘하고 얘는 에틸렌 글라이콜이야. 에틸렌 글라이콜하고 텔레프탈릭 애시드라고 하는 게 축중합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고분자야. 그지? 우리 이걸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라고 그래서 페트. 우리가 얘기한 페트병의 페트야. 그지? 근데 요거하고 이거에 그지? 요런 게 있어. 요거는 텔레프탈릭 애시드일 거고 하고 누구냐면 뷰틸렌 다이옥사이드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히는 테트라메틸렌 옥사이드인데 뷰틸렌이지 여기가 에틸렌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뷰틸렌이니까 PBT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그지? 이런 공중합체를 만든 거야. 그지? 이건 이제 옛날 논문이야. 이런 공중합체를 만들어서 이 논문에서 얘를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지? 그 방법을 잠깐만 얘기하자고. 1번은 이제 고분자를 만들었으니까 고분자임을 증명해. 그지? 일단은 GPC를 측정을 해줄 수 있을 거야. 그지? GPC를 측정을 해줘서 고분자임을 분자량이 얼마라는 걸 증명을 했고, 점도도 측정을 해. 그지? 점도는 우리 요 식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고유점도하고 분자량하고의 관계식이야. 그지? 근데 뭐 K값하고 A값에서부터 또 분자량을 구해줄 수 있었을 거야. 아무튼 고유점도를 측정해서 GPC하고 점도 측정법에 의해서 고분자임을, 근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옛날 논문이라 이 논문에서 처음 합성했던 거야. PT, PBT 공중합체를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합성했기 때문에 고유점도를 측정하더라도 K값하고 A값을 모르니까, 그지? 처음 만든 건데 K값하고 A값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분자량을 구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고유점도 값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고분자일 거다 정도는 추론할 수 있었어. 그지? 아무튼 뭐 알고 있는 고분자라 하면은 고유점도를 측정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물론 GPC로 분자량을 측정해서 고분자라는 걸 얘기했어. 두 번째는 IR을 사용을 해서 PT, PBT의 1720 카이저에 대한 얘기를 해. 1720 카이저에서 에스터 피크가 나왔다라는 걸 설명을 해.
그지? 원래 출발 물질에는 에스터 그룹이 없어. 고분자가 되면서 여기 에스터 그룹이, 여기도 에스터야, 형성돼서 1720 카이스에 큰 피크가 나왔다라는 걸 얘기를 해. 세 번째는 DSC를 통해서 TG, TM 값을 측정을 해. 그지? TG와 TM을 측정을 해서 기존의 팩트와 비교를 해줘. 뭐 이거는 이제 별개 얘기로 치고, 아무튼 TG하고 TM은 DSC로 측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네 번째는 HNMR을 측정을 했어. 그지? HNMR을 측정을 했더니 2.6 BPM의 1H, 그리고 4.3 ppm의 4H, 그리고 이쪽에 쓸게 7.4 ppm의 4H 이렇게 나왔어. 그치? 일단 피크가 3개 나왔다는 얘기야. 피크가 3종류가 나왔어. 그 얘기는 이 위에 있는 공중합체의 H는 3종류의 환경을 가진 H들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먼저 어떤 H가 있냐면 요 아로마틱 링에 붙어 있는 H가 있어. 그지? 얘는 우리 NMR에서 얘기할 때 7.2에서 7.4 ppm 사이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 일단 얘를 A로 치자.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들을 하고 여기 있는 H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지? 두 종류라고 그랬어. 보면 알겠지만 얘 이제 세 종류 중에 한 종류는 아로마틱에 붙어 있는 걸 테니까 이제 두 종류만 남은 거야. 요하고 얘를 보면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냐? 그럼 요 CH2하고 요 CH2는 주위 환경이 같아. 보면 알겠지만 C 옆에 O, CO 이렇게 가는 것도 얘도 C 옆에 O, CO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가는 거니까 얘하고 얘는 주위 환경이 똑같은 거라고. 그지? 마찬가지로 EH하고 EH도 똑같은 주위 환경에 있어.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얘가 B래, 얘하고 얘도 같은 거야. 얘하고 얘가 B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똑같은 B에 해당하는 거야. 그지? 요거 두 개는, 요 H하고 요 H는 이 옆에 B에 해당하는 놈하고는 또 달라, 위치, 주위 환경이. 그지? 옆에 CH2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C로 볼 수가 있어. 그지? 지금 NMR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PET하고 PBT의 비율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몰 B를. 그지? 그러면 한번 보자고. A 대 C를 놓고 보자고. A 대 C를 놓고 보는 거야. 됐어? 그러면 먼저 요 A번은 위치가 어디냐면 7.2에서 7.4 ppm이니까 얘가 A인 건 확실해. 그지? 얘가 A인 건 확실해. 그 다음에 요 CH2하고 요 CH2는 얘는 어디 나올지 전혀 우리 예측도 못해. 왜냐면 옆에 O가 있기 때문에 알킬 체인이 아니잖아. 근데 요 CH2는 대강 예상할 수 있어. 그지? 왜냐면 옆에도 CH2고 옆도 CH2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 CH2 C번이야. C에 해당하는 H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 대강 예측을 했어. 그지? 그러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얘가 C가 될 거야. 당연히 요 B는 O 옆에 있기 때문에 어디 나올지 몰라. 당연히 얘는 나머지니까 B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A 대 C를 하면은 A 대 C는 잘 봐. A는 X에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h가. 그러니까 a는 4x. 그지? b에는 몇 개가 있어? 마찬가지로 4y만큼 있어. 그지? a는. C는 X에는 없고 Y에만 4개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4Y가 될 거야. 그지? 요 식 하나 하고, 예를 들면 A 대 B도 식이 될까? A 대 B면 뭐니? A 대 B면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자고. A면은 4X 마찬가지야. 4X 플러스 4Y 대 B는 뭐니? B는 여기도 4개가 있고 여기도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4x 플러스 4y야. 그지? A 대 B는 적분비가 어떻게 돼? A 대 B는 4 대 4야. 적분비가 4 대 4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건 같은 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식이야. 1대1인, 똑같은 거니까 1대1이잖아. 그러니까 A 대 B에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됐어? B 대 C는 어떻게 될까? B 대 C는 마찬가지야. B는 4x 플러스 4y. C는 4y가 될 거야. 그치? 얘가 적분비가 B 대 C가 얼마? B 대 C가 4 대 1이야. 그치? A 대 C도 4 대 1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나 이거나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X하고 미지수는 X, Y 두 개인데 사실은 식은 세 개나 만들었지만 의미 있는 식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 그지? 또 하나의 식은 지금 두 개의 B니까 X 플러스 Y가 1이라고 하는, 그지? 요거 두 개의 B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절대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5 대 5인지 2 대 8인지 이런 걸 지금 보는 거니까 X 플러스 Y는 1로 놓고 보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Y를 1로 놓으면 아무튼 X 요게 4, 그지? 요게 4가 되네. 그러니까 4 대 4Y는 4 대 1이 되네. 그지? 그러니까 Y는 얼마야? 아닌가? 잠깐만. X 플러스 Y가 1이니까 4 대 4Y는 그렇지. 그러니까 미안. Y는 0.25야. 계산 내가 지금 암산이 안 됐어. 그지? 4 대 4Y는 가 4 대 1이면 미안. 그지? Y는 0.25가 돼. 그리고 당연히 X는 0.75가 돼. 미안, 공간이 좁은 데다 막 써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 여기가 75%고 여기가 25%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PET가 75%, PBT가 25%인 공중합체가 얻어졌다는 걸 NM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 내가 지금 헤맨 건 이 계산이 안 돼서 지금 순간적으로 헤맸어. Y가 0.25가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고분자일 때 IR, DSC, GPC 그리고 NMR로 분석을 했다. 이게 실제 있는 논문을 갖고 온 거야.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하자고. 이거 강의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걸 억시데이션 시키면 그래핀 옥사이드, 지금 이제 GO로 약자로 쓸 거야, 가 있고 RGO, 이걸 다시 리덕션 시키면 RGO가 돼. 그지? 요게 있는데 요걸 이그샘플로 놓고 여기서 GO하고 RGO를 비교하는 분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지금 요건 내가 그린 그림이
모식적으로 그렸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거야. 그래파이트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떤 골격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로마틱 링이로만 쫙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층이 이런 아로마틱으로만 연결된 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게 그래파이트고, 이걸 옥시데이션 시키면 여기 유기물질이 좀 붙고, 그지? 그러면서 이 층이 벌어져 버리는 거야. 지금 이 그림처럼 층이 넓어지고 이 결정 구조가 깨져 버려. 그래서 그걸 GO라고 그래. 이제 근데 요걸 다시 리덕션 시키면 요런 유기물질들은 다 없어지고 다시 아로마틱 링으로만 거의 바뀌지만 결정 구조는 약간 애매하게 남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요 RGO하고 GO의 차이야. GO는 결정 구조가 깨져버렸고 그리고 유기물들이 붙어 있고, RGO는 유기물들은 거의 없어졌고 결정 구조도 어느 정도,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뭐 그림은 요 정도로 그리는 게 좋을지도 몰라.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 결정 구조는. 그지? 자, 이랬을 때 일단 요 GO하고 RGO를 비교하는 거야. 이거는 강의 시간에 이건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파이트는 먼저 XRD야. XRD는 결정 간격을 보는 거야. 결정 구조도. 그래파이트는 이렇게 결정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샤프한 피크가 나와. 됐어? 그랬는데 얘가 GO가 되면은 결정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려. 그러니까 간격도 넓어져 버려. 그치?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브로드한 피크가 나와. 그지? 요 피크가 나오는 세타 값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세타 값이 줄어들면 결정 간격이 벌어지는 거야. 일로 갈수록 세타 값이 줄어들수록, 세타 값이 줄어들수록 결정 간격도 줄어드는 거야. 이쪽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세타 값이 줄어들수록 결정 간격은 넓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말을 잘못했어. 얘하고 얘는 반비례해야 된다고. 여기가 고정된 값이니까. 그러니까 세타 값이 줄어들면 결정 간격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파이트가 이렇다면 GO에서는 결정 간격이 확 벌어지고 그리고 결정도 일정하지 않은 결정이 돼. 그랬다가 다시 RGO로 바뀌면 어느 정도 결정성도 돌아오고 결정 간격도 조금 더 가까워. 그래파이트만큼 아니더라도 그림은 요 정도 그림은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요게 결정이 요 정도로 된다라는 얘기야. XRG로 이런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얘기했지만 2세타 값이 그래파이트의 경우 26도로 잡으면 세타는 13도가 될 거고, 그지? 그리고 N은 1 집어넣으면 되고 람다는 이 기계에서 사용하는 파장이니까 1.54 옹스트롱이야. 그래서 그걸 계산해 주면 그래파이트의 요 간격이 3.42 옹스트롱이다 라는 걸 계산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XRD로 알았어. 자, 그럼 XRD 말고 딴 분석법에서는 어떨까 한번 보자고. 먼저 GO하고 RGO를 XPS를 측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은 XPS를 측정했다 그럴 땐 먼저 구성 원소를 봐야 돼. 그치? GO에서는 O가 나올 것 같아. 물론 당연히 C가 메인이야. 얘는 아로마틱 링이 연결된 거니까. 근데 RGO는 거의 C만 나올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결합 양식도 여기서 C는 거의 한 종류만 나올 거야. 아로마틱 링으로만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종류로만 나오겠지만 여기서 C는 아로마틱 링으로 연결된 놈도 있고 그게 깨져서 OH, COOH로 OH가 붙어 있거나 뭐 이런 놈들이 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피크가 나눠질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지? 그래서 실제 XPS를 한번 보자고. XPS를 보면 GO는 예상했던 대로 C하고
O에 피크가 나와.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어떤 구성 원소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랬는데 RgO는 빨간색이야. RgO는 물론 O도 조금 남아있긴 해. 조금 남아있지만 기본적으로 C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C를 본 거야. 요 C를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거야. C만 보면 GO의 경우는 지금 여기 1, 2, 3, 4에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제일 위에 있는 검정색 피크만 생각하면 돼. 안에 있는 조그만 피크들은 얘네들을 피팅해 준 거야. 막 나눠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볼 필요 없이 그냥 큰 피크만 보면 돼. 제일 큰 피크만. 보면 알겠지만 C가 피크가 여기도 나오고 겹치긴 했지만 여기서도 피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복잡하게. 그거에 반해서 RgO는 뭐 물론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나와. 그치? 아마 그래파이트를 측정했다면 그래파이트는 그냥 이렇게만 나왔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부분은 4번 같은 경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CO가 붙어 있는 옥시전하고 결합되어 있는 산소들의 피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아까 예측했듯이 GO에서는 O하고 C가 같이 나오고 C의 피크를 봤을 때 역시 여러 가지 결합 양식이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그림으로 나오고 여기도 물론 약간의 옥시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피크들도 약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RgO는 거의 메인 피크 하나에 사이드 피크가 조그맣지만 GO의 경우는 메인 피크가 거의 두 개야. 그지? 이만큼 뭔가 산소가 결합 양식이 여러 종류가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XPS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부터 예상할 수 있는 거야. 또 하나, IR을 측정하면 어떨까? IR을 측정을 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런 결합들이 유기 결합들이 나올 거야. 근데 여기는 거의 아로마틱 링에 해당하는 것만 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아로마틱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외우자고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칭 결합이야. CC 대칭 결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라만에서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거야. 됐어? 무슨 얘기?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아로마틱 링들의 이 결합들은 CC 결합이기 때문에 대칭 결합이라 라만에서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 GO하고 RGO의 IR, 이건 IR이야. IR을 측정하면 RGO에서는 거의 뭐 흔적만 좀 있어. GO에서는 최소한 요 CO 흡수되는 확실하게 좀 나와. 그치? 칼보닐에 해당하는 흡수대. CC 결합도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튼 근데 이거를 이쪽은 라만이야. 라만을 측정하면은 요 CC 이중 결합에 해당하는 게 1620 카이저 정도잖아.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1620 카이저보다는 약간 다르네. 약간 시프트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위치 1590에 하고 1332에 요 CC에 해당하는 결합이 훨씬 크게 나와. 라만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칭인 결합을 볼 때는 역시 라만에서 훨씬 선명하게 나온다. 뭐 이거하고 이게 뭐 GED가 뭐고 이런 건 지금 알 필요 없어. 그냥 라만하고 IR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요런 변화를 XRD로 뭘 알 수 있고 XPS 그 다음에 IR 라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어디서 논문을 내가 하나 갖고 온 거야. 지금 이렇게 복잡한 아주 지금 구조가 아주 복잡한 기본적으로는 폴리이미드야. 폴리이마이드를
만드는데 뭐 여러 가지 모노머들의 구조가 조금 달라서 다양한 폴리이마이드를 만든 거야. 폴리이마이드는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일본하고 이제 마찰해서 일본이 수출 금지해서 한국에 타격을 잠시 줬던 적이 있어. 그게 폴리이미드 필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이 일본에서만 생산이 됐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는데 뭐 해결은 아무튼 됐다고 치고 아무튼 이런 폴리이미드들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을 갖고 어떤 분석을 했는지를 한 번만 보자고. 기본적으로 폴리이미드는 용매에도 잘 안 녹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GPC 같은 거 찍기도 되게 힘들 거야. 근데 아무튼 폴리이미드를 4종류 만들었어. 뭐 4종류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아무튼 폴리이미드를 만들었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지? 그러니까 뭐 이제 다이아민 종류에 따라서고 보면은 고유 점도 값이 이렇게 나온다. 는 GPC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GPC 측정할 수 있는 용매에 안 녹기 때문에 메타크레솔이라는 데 녹여가지고 고유 점도만 측정했어. 당연히 마크 호킨스 사쿠라다 이퀘이션을 해서의 K 값하고 A 값을 알면은 고유 점도가 있으니까 M 값을 구할 수 있지만 당연히 얘네들이 처음 만든 거니까 이런 값을 알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값만 써.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분자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점도값이 높은 점도값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고분자라는 증명이야. 분자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TG하고 TM이 있어. TM이 두 종류인데 뭐 일단 뭐 두 종류는 간두고 TG하고 TM이 있다는 얘기는 얘는 뭐지? 그 DS를 측정을 해서 TG하고 TM을 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R800이라고 하는 퍼센트가 있어. 요거는 이제 C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residual weight retention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00도씨에서 나이트로젠하 800도씨에서 남아있는 무게의 비야. 그치? 그래서 800도씨에서 이만큼이나 남아있어. 폴리이미드는 대표적인 내열성 고분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웬만한 고분자는 800도까지 온도를 높이면 다 분해가 일어나. 근데 얘는 거의 50%나 남아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이런 거, 얘는 뭘로 분석을 했겠어? 얘는 TGA로 분석한 거야. 무게를 잰 거니까. 요 두 개는 DS로 측정을 한 거고. 그지? 열 분석을 한 거야. 얘는 점도 측정을 한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만 보자고. P1에서부터 P4는 그냥 약간 구조가 다른 폴리이미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 TGA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공기 중에서 측정한 거하고 나이트로젠 하에서 측정한 거야. 나이트로젠 하에서 측정하면 지금 요게 50%나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지? 그러니까 거의 4개의 큰 차이는 없지만 50% 정도가 800도에도 남아있어. 근데 공기 중에서 측정을 하면 한 650도에서 이미 제로로 가. 그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산화가 일어나서 다 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단지 산소하고 접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800도까지도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요것도 있네. XRD를 측정해서 이제 XRD 중에 뭐 엑스레이 디프렉션이긴 한데 와이드 앵글이어서 이렇게 쓰긴 했어. 근데 기본적으로 XRD라고 생각을 하면 돼. XRD를 측정을 했더니 결정 간격, 결정성 어느 정도 결정성이라는 건 알 수 있어. 그치? 그리고 결정 간격도 여기서부터 역으로 계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성 고분자다 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다 라는 거야. XRD를 측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DSC를 측정한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고분자는 네 종류가 있는데 DSC를 측정을 할 때 first hitting, second hitting으로 돼 있어. 그지? first hitting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히팅을 해서 그러니까 PI1만 보자고. 히팅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퀼칭을 해줬다는 얘기야. 갑자기 온도를 낮춘 거야. 지금 여기는 멜팅이 일어난 거야. 그지? 멜팅이 일어나서 이 이후에는 분해가, 온도 더 높이면 분해가 일어날 텐데 분해가 일어나기 전에 퀼칭을 해. 이 이유는 뭐야? 결정성을 확 낮춰버리겠다는 얘기야. 아까 XRD를 측정할 때 보면 알겠지만 XRD에서 이렇게 결정 간격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고분자가 어느 정도 결정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뭐 이게 샤프하면은 아주 일정한 간격이겠지만 샤프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아주 결정 간격이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성으로 이렇게 있다고. 근데 얘가 멜팅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멜팅이 되면. 그지? 얘를 다시 가만히 온도를 낮추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갈 거야. 그렇지만 퀼칭을 해버리면 온도를 멜팅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퀼칭을 해버리면 이런 상태, 결정성이 없는 상태가 남을 거라고. 그지? 결정성이 없는 상태로 바꾼 다음에 다시 DSC를 측정을 해주면 요렇게 TG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아까 이게 180 몇 도잖아. 여기 아무런 수대 피크가 없어. 이거는 결정성이 높기 때문에 TG가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근데 이렇게 한번 퀼칭을 해주고서 두 번째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TG를 측정해 줄 수가 있고, 요거는 뭐였어? 요거는 결정화될 때의 엔탈피 변화량이야. 그지? 결정화될 때 엔탈피 변화량에 요게 멜팅 될 때의 멜팅 포인트에서의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멜팅 포인트가 될 거고, 요게 몇 뭐 한 320도, 요게 결정화되는 온도야. 200 뭐 70도 정도 되겠지. 그리고 TG는 180 몇 도 정도 되겠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고분자에 있어서 TG는 중요한 개념인데 결정성이 높은 고분자는 TG를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어. 이런 경우 지금처럼 한번 측정하고 멜팅 됐을 때 퀼칭을 해줘서 이제 결정성을 확 낮추고 다시 측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이그샘플일 것 같은데, 요건 그냥 그림이 조금 번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실리카 우리 파티클에 여기 알킬 체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알킬 체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실리카 표면에.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하냐라는 얘기야. 그냥 실리카 입자를 보는 거야. 그지? 샘 사진을 통해서 리액션 타임이 커지면 입자가 조금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지? 이쪽의 경우는 뭐 조건이 조금씩 다른 경우겠지만 이쪽의 경우는 리액션 타임이 커지면 약간 뭐 표면이 지저분해진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건 어차피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그냥 요게 그냥 실리카라고 생각을 해. 요게 그냥 실리카면 그거를 이제 뭐 조건 좀 다르지만 개질을 한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간두고 샘 EDS야. 아까 요 샘을 찍은 데서 여기서 요만큼씩 EDS를 측정을 한 거야. EDS를 측정하면은 SI하고 C의 비율이 나와. 그지? 요거를 SI분의 C 값으로 표현을 해줬어. 됐어?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실리카에선 거의 0이야. 그냥 실리카에선 0인데 얘를 유기물로 조금 치환을 하게 되면 SI에 대비해서 C 값이 훨씬 커진다라는 얘기야. 얘는 알킬 체인이 짧은 거고 얘는 알킬 체인이 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기물로 표면이 코팅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냥 간두자 강의 시간에 얘기 안 했으니까. 그리고 TGA로 마찬가지로 요게 800도일 거야. 아마 요 800도지. 800도까지 측정을 했을 때 남아있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남아있는 무게. 그러니까 이제 6번 샘플 같은 경우 남아있는 무게가 70%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무기물에, 실리카라는 무기물에 유기물이 지금 알킬 체인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알킬 체인은 800도 되면 다 분해가 된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800도가 되면은 유기물은 다 분해가 돼. 공기 중에서. 그지? 그러니까 분해가 되니까 지금 70%가 남았다는 얘기는 원래 얘한테는 요 유기물의 함량이 30%였다는 얘기가 돼. 그지? 요 30%가 분해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게 70이라는 얘기는 유기물의 함량은 30이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11.7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1번이지. 1번이 11.7이라는 얘기는 이쪽은 89 정도 된다는 얘기야. 89%가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TGA를 통해서 유기물의 함량을 측정해 줄 수 있고 SEM EDS의 EDS를 통해서 카본인데 이게 절대값을 구할 수는 없어. 이게 카본의 절대값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실리콘 대비해서 SI 대비해 실리카지 실리콘이 아니라 실리카 대비한 C의 함량을 측정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IR에서 요건 IR은 빼자. 너무 작은 피크니까 여기 알킬 체인의 흡수대가 조그맣게 나와. 반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지금 이제 몇 종류의 이그샘플을 갖고 그동안 분석기기들이 활용된 예를 지금 설명을 했어.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지금 이 대면 강의가 아니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몰라. 내 나름대로는 제대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일단 왜냐면 이걸 뭐 약간 여담이지만 자꾸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생각을 했더니 조금은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 아무튼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기말고사는 얘기한 대로 여기서 볼 거야. 뭐 당연히 맨날 핸드폰은 들고 다니겠지만 혹시 갑자기 강의실이 바뀌거나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하도록 할 거야. 뭐 아무튼 시험 문제는 모르겠어. 난 쉽게 낼 거야. 내 입장에서. 근데 뭐 학생들 입장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험 잘 보도록 하자고.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했어.